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50년간 운용하던 상륙장갑차를 포기하고 퇴역시켰기 때문입니다. 525마력이 한계였던 미국. 아무리 업그레이드해도 600마력을 넘지 못했고 결국 2023년 전면 퇴역을 선언했죠. 세계 최강 미 해병대도 포기한 그 기술을 대한민국이 3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1500마력 엔진, 수상속도 30km. 미국의 2배가 넘는 성능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7번의 폭발, 178번의 실패, 그리고 프로젝트 중단 직전까지 몰렸던 순간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 50년 만에 내려놓은 자리에 대한민국이 선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1500마력 엔진이 폭발한 순간, 저는 테스트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남 창원 한화디펜스 테스트장, 오후 3시 42분. 35톤짜리 KAAV2 CJ 1호기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불꽃은 3m 높이까지 솟구쳤고 폭발음은 500m 떨어진 사무동까지 울렸습니다. 8억 원짜리 CJ 엔진이 고철 덩어리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2분 47초였습니다. 저는 김태성, 42세. 방산 엔진 설계 15년 차 엔지니어이자 대한민국 차세대 상륙장갑차 KAAV2 개발 총괄입니다. 아니, 총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오늘로 끝날 거라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김 부장님, 괜찮으세요? 26세 이민호 엔진팀장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흰 작업복은 시커먼 오일로 범벅이었고 안전모 위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의 얼굴보다 폭발한 엔진만 보였습니다. 미국 해병대가 50년간 운용한 AAV7 상륙장갑차, 그들이 525마력으로 만족해야 했던 이유를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수륙양용 장갑차에서 1000마력을 넘는다는 건 자동차 엔진 10개를 좁은 공간에 우겨넣고 바닷물 속에서 돌리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부장님, 본부장님이 급히 오신대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연수 본부장, 60세, 방산 35년 차 전설. 한국형 K9 자주포 개발을 진두지휘한 인물이자 KAAV2 프로젝트에 자신의 퇴임을 건 사람. 그가 테스트장에 직접 온다는 건 프로젝트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2018년 봄,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실. 황사가 심하게 낀 날이었습니다. 김태성 부장, 자네가 맡아야 해. 본부장의 첫 마디에 저는 손에 쥔 커피를 놓칠 뻔했습니다. KAAV2 개발 총괄. 차세대 상륙장갑차 프로젝트 말이야. 본부장님, 제가요? K9 포탑 업그레이드도 진행 중인데. 그래서 자네야. 15년 경력의 엔진부터 포탑까지 다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재 운용 중 KAAVI, 중량 23톤, 출력 525마력, 수상속도 시속 13km, 운용기간 1998년부터 20년, 개발 목표 KAAV2, 중량 35톤, 출력 800마력 이상, 수상속도 시속 20km 이상, 추가 장착 40mm 무인포탑, 능동방어체계, 예산 4,500억 원, 기한 3년. 본부장님,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3톤을 35톤으로 늘리면서 속도를 높인다. 중량은 52% 증가하는데 출력은 52% 증가로 커버한다.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목표였습니다. 미국 AAV7을 참고하면 되지 않나? 방사청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AAV7도 525마력입니다. 50년간 운용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도했지만 600마력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죠? 수륙양용이라서요. 육상에서는 흙먼지와 열을, 수상에서는 염분과 습기를 동시에 견뎌야 합니다. 거기다 35톤을 물 위에 띄우려면 추진력이 육상의 2배는 필요합니다. 미국이 50년 동안 투입한 예산이 약 8조 원인데 결국 525마력에서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본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사람.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연구소 자료실에 틀어박혔습니다. AAV7 개발 역사부터 경쟁국 모델까지
모든 자료를 뒤졌습니다. AAV 7개발 연대기, 1972년 개발 시작, 1985년 첫 배치 400마력, 2000년 업그레이드 525마력, 생산 대수 1311대, 운용 국가 미국, 한국, 브라질, 이탈리아 외 8개국, 미국이 30년 걸려서 400마력에서 525마력으로 올렸습니다. 23% 증가. 그런데 우리는 525마력에서 800마력으로 52% 증가를 3년 안에 달성해야 했습니다. 경쟁국들의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러시아 BTR-80, 중량 26톤, 출력 260마력, 수상속도 시속 10km, 중국 GBD-5, 중량 26.5톤, 출력 550마력, 수상속도 시속 25km, 단점 알루미늄 차체 방어력 취약, 중국이 25km를 달성한 건 알루미늄 차체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철 차체에 35톤이라는 중량으로 20km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K 전차급 능동방어 체계까지 탑재해야 했죠. 자료를 보면 볼수록 한 가지 결론만 떠올랐습니다. 이건 기술 개발이 아니라 도박이다. 일주일 후 저는 본부장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저녁 8시 건물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태성이, 미국이 AAV7를 퇴역시킬 거야. 본부장의 첫 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50년 운용한 걸 왜요? 2020년까지다. 미 해병대가 상륙장갑차를 포기하고 오스프리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정보야. 그게 무슨... 이유는 간단해. 더 이상 발전이 없으니까. 525마력으로는 현대전을 못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전략을 바꾸는 거야. 항공기로 상륙하고 해상에서 육상으로 바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본부장이 책상 위 서류를 제게 밀었습니다. 미 해병대 구조 개편안이었습니다. 2023년이면 AAV7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럼 전 세계 해병대가 혼란에 빠질 거야. 어떤 혼란이요? 한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모두 AAV7 쓰고 있거든. 대체 장비를 찾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KAAV2를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방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수출 시장을 노린 전략적 프로젝트였던 거죠. 전 세계 AAV7 운용 대수가 약 1,500대입니다.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대체 수요가 발생하죠. 예상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 우리가 선점하면, 하지만 본부장님, 실패하면, 본부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실패. 자네가 안 하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야. 예산 4,500억이 공중분해되는 거지. 그리고 10년 후 외국산 장갑차를 수입하면서 혈세를 쏟아부어야 해. 본부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태성이, 난 퇴임 전에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싶어. K9 자주포로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이긴 것처럼 KAAV2로도 이기고 싶단 말이야. 자네라면 할 수 있어. 그날 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25마력에서 800마력, 52% 증가. 미국이 30년 걸린 23% 증가보다 2배 이상 높은 목표를 3년 안에. 제가 계산한 성공 확률은 20% 미만이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전차 만드는 사람이야. 자랑하던 얼굴. 3년 후 실패한 아빠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자리.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한다면 K9 자주포로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에 수출했을 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했던 순간들. KAAV2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저는 본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봐. 팀원 선발권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중간 보고는 6개월마다만. 매달 보고하느라 개발에 집중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본부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아. 대신 6개월마다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 실패하면 자네 책임이야. 알고 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대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가장 무모한 프로젝트의 총괄이 됐습니다. 미국이 50년 만에 포기할 그 자리를 저희는 3년 안에 채워야 했습니다. 팀원 면접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26세 천재를 만났습니다. 한화 디펜스 회의실. 면접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젊은이는 26세 치고는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이민호입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 석사. K 전차 파워팩 보조 엔지니어로 2년 근무했습니다. 이력서를 훑어봤습니다. 석사 논문 주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출력 엔진의 수중 냉각 시스템 최적화. 정확히 KAAV2에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목표가 800마력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민호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부장님, 800은 보수적입니다. 뭐라고요? 1500마력까지 가능합니다. 국산 엔진으로.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에서 면접을 함께 보던 본부장도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미국이 30년 걸려도 525에서 못 넘어섰는데 그래서 미국이 포기한 거 아닙니까? 민호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저희 K 전차 엔진이 1500마력입니다. 이걸 수류경용으로 개조하면 됩니다. 물론 쉽진 않죠. 냉각 시스템을 3배로 강화해야 하고 염분 부식 방지를 위한 특수 코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띄운 설계도는 제가 일주일 밤을 새워도 생각하지 못한 구조였습니다. K 전차 엔진의 냉각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서 수중에서도 작동 가능하도록 재설계한 방안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만든 겁니까? 작년부터 취미로 설계했습니다. KAAV2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준비했죠. 26세 신입이 1500마력을 말하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이 친구는 천재다. 둘, 이 친구는 위험하다. 천재는 보수적인 조직을 흔들고 불가능에 도전하게 만들고 때로는 프로젝트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으니까요. 합격입니다. 엔진 팀장으로 발령하겠습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박았습니다. 대신 1500마력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일단 800마력부터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한 달 후 47명으로 구성된 KAAV2 개발팀이 완성됐습니다. 엔진팀 12명, 팀장 이민호, 평균 연령 29세, 가장 젊고 공격적인 팀. 차체팀 18명, 팀장 최재원, 45세 베테랑,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팀. 전자팀 9명, 팀장 박수진, 38세 여성 엔지니어, 능동방어체계 전문가. 무장팀 8명, 팀장 정민수, 41세, 40mm 무인포탑 설계 책임자. 첫 전체 회의에서 저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단계적입니다. 1단계, 독일 MTU 800마력 엔진으로 차체 완성. 2단계, 수상 20km 달성. 3단계, 무장 및 방어 체계 탑재. 기한은 2년 반입니다. 부장님.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 계획은요? 없습니다. MTU 엔진으로 갑니다. 검증된 기술이 최우선입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시제 차량이 나왔습니다. 독일 MTU사에서 도입한 800마력 엔진을 탑재한 35톤급 차체. 테스트장의 선 KAAV2는 기존 KAAVI보다 확실히 컸습니다. 지상 주행 테스트 시작합니다.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30km, 50km, 70km. 목표였던 지상 최고 속도 70km를 가볍게 달성했습니다. 테스트장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수상 테스트 준비. 차체가 천천히 물속으로 진입했습니다. 35톤이 물 위에 뜨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프로펠러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차체가 전진했습니다. 시속 5km, 10km, 15km. 속도계가 15km를 찍는 순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20km였는데 15km에서 멈춘 겁니다. 엔진 출력을 더 올려보세요. 지금 90% 출력입니다. 더 올리면 과열 위험이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결국 첫 시험은 15km에서 끝났습니다. 성공이라고 할 수도 실패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회의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프로펠러 직경을 키워야 합니다. 추진력이 부족합니다. 차체 팀장 최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엔진 출력이 문제입니다. 800마력으로는 부족해요. 민호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MTU에 1000마력 엔진을 요청하죠. 가능할 겁니다. 제가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장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1500마력급이 필요해요. 이민호 팀장,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20km부터 달성합시다. 민호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불만이 보였습니다. 3개월 후 MTU스에서 기술팀이 왔습니다. 1000마력 엔진 도입을 협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일 엔지니어 슈미트는 40대 중반,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1000마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0마력은 어렵습니다. 회의실에서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군사 기술 이전 제한 때문입니다. 1500마력급 엔진은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이 필요한데 한국에 이전하는 것은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럼 완제품 수입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고출력 군용 엔진을 제공하는 건 예상 밖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슈미트는 정중했지만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1500마력은 없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1000마력으로 갑시다. 프로펠러를 개선하면 20km는 달성 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지만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그럼 목표를 낮추는 겁니까? 우리 목표가 800마력 이상이었는데 1000마력으로 타협하고 그 다음엔 뭡니까? 계속 외국 기술에 의존하자는 겁니까? 이민호 팀장, 지금은 현실적으로. 현실이 뭡니까? 미국이 50년 동안 525마력에 갇혀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자는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엔진팀 12명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앞에 섰습니다. 부장님, 국산 엔진 개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K2 전차 엔진을 기반으로 수륙양용 1500마력 엔진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12명이 책임지겠습니다. 이 팀장, 그게 쉬운 줄 압니까? K2 엔진을 수륙양용으로 개조하는 건 사실상 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민호 뒤에 선 11명의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균 연령 29세, 저보다 10년 이상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부장님, 저희 세대는 외국 기술 베끼는 것만 봤습니다. K9 자주포도 처음엔 독일 기술이었고 K-2 전차도 독일 엔진이었죠.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고 싶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세요.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저와 당신들이 집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일주일 후 본부장실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좋아, 국산 개발을 해보자. 대신 조건이 있어. MTU 1000마력 엔진 도입은 계속 진행한다. 그걸로 일단 IOC 초기 작전 능력은 통과하고 국산 엔진은 후속 개선 사업으로 넘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성이, 본부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국산 개발 실패하면 자네 책임이야. 이민호 팀장만 아니라 자네도. 네. 나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성공 확률 20%인 도박에 또 한 번 올라탄 겁니다. 6개월 후 엔진팀은 지옥에 빠졌습니다. 시험 47번째 시작합니다. 테스트베드에 장착된 시제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500마력, 700마력, 800마력. 좋아, 800 돌파. 환호가 터졌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900마력을 넘는 순간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했습니다. 120도. 위험 수치입니다. 출력 낮춰. 엔진이 멈췄습니다. 47번째 실패였습니다. 민호가 헬멧을 벗으며 벽에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으로 가득했습니다. 팀장님, 냉각 파이프를 이중으로 늘리는 건 어떨까요? 젊은 엔지니어가 제안했지만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해봤어. 43번째 시험 때 무게가 200kg 늘어나서 탈락이야. 3개월 후 800마력을 안정적으로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900마력부터는 과열, 진동, 소음, 모든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험 횟수는 100번을 넘어섰고 손실된 시제품 가격만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장님, 보고서입니다. 민호가 제 책상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143번 시험 결과 요약입니다. 800마력 달성, 900마력 불안정, 1000마력 이상 불가능. 결론이 뭡니까?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K2 엔진 기반으론 한계가 명확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네. 냉각 시스템부터 연료 분사 방식까지 전부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상 기간 1년 반. 1년 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8개월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방사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IOC 시험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2개월 후입니다. 2개월. 국산 엔진은커녕 MTU 1000마력 엔진도 아직 최종 테스트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2개월이면 너무 빠릅니다. 정부 예산 일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통과 못하면 예산 재검토가 들어갑니다. 예산 재검토. 사실상 프로젝트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창밖으로 테스트장이 보였습니다. 엔진팀 12명이 여전히 밤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폭발 사고가 터졌습니다. 시험 156번째, 1200마력 도전. 이번엔 새로 설계한 냉각 시스템을 적용한 시제품이었습니다. 민호와 팀원들이 3주 동안 밤을 새워 만든 엔진이었죠. 500마력, 800마력, 1000마력, 1200마력. 성공이다. 환호가 터지는 순간 엔진룸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CJ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불꽃이 2m 높이로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테스트베드를 뒤덮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3억 원짜리 시제품이 고철이 됐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냉각수 압력을 못 견뎠습니다. 1200마력에서 냉각수 온도가 150도까지 올라가면서 파이프가 터진 겁니다. 민호의 보고를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두 번째 폭발, 일주일 후 세 번째 폭발, 3일 후 네 번째 폭발. 엔진팀 12명 중 3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28세 엔지니어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매일 밤 12시 넘어서 들어가니까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명이 나간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9명이 더 많은 일을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500마력 도전, 시험 178번째. 2분 47초 만에 끝난 실험이었습니다. 김 부장. 본부장이 테스트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갑시다. 따라 들어간 사무실에서 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이 국산 엔진 개발을 중단하자. 본부장님, MTU 1000마력으로 IOC 통과하고 일단 프로젝트를 살리는 게 먼저야. 국산 엔진은 다음 기회에. 본부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2개월이 남았어. 이 상태로 가면 IOC도 못 넘어. 그럼 4,500억 프로젝트가 날아가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본부장이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봐. 팀원들한테도 전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엔진팀 9명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민호가 맨 앞에 섰습니다. 부장님, 본부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부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민호가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팀장, 오늘 폭발 원인을 찾았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건 엔진 단면도였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료 분사 시스템이 문제였어요. 1200마력 넘어가면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열이 급증한 겁니다. 냉각이 아무리 잘 돼도 소용없었던 거죠. 그래서요? 연료 분사 노즐을 32개에서 48개로 늘리면 완전 연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설계는 끝났습니다. 제작까지 48시간이면 됩니다. 민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친 눈빛이 아니라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부장님,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뒤에 선 8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실패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48시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9명이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창밖으로 그들이 테스트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발, 제발 성공해라. 47명의 3년이 다음 시험에 달려 있었습니다. 48시간. 테스트장 불빛은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엔진팀 9명은 교대조차 없이 작업했습니다. 연료 분사 노즐 48개를 새로 제작하고 엔진에 하나하나 장착하는 작업. 정밀도가 0.01mm라도 어긋나면 실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도 테스트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서 2시간씩 눈을 붙이고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부장님, 커피 드세요. 차체 팀장 최재원이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45세 베테랑의 눈에도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최 팀장도 쉬어야죠. 저도 궁금해서요. 진짜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178번 실패한 엔진이 179번째에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48시간째 되는 날 새벽 5시. 부장님, 조립 완료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테스트베드에 새로 조립된 엔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료 분사 노즐 48개가 엔진 실린더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기존 32개보다 50% 많은 노즐이 더 정밀하게 연료를 분사하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시험은 언제 합니까? 지금 바로요. 지금? 네. 더 기다리면 저희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팀원이 테스트장에 모였습니다. 47명 전원. 차체팀, 전자팀, 무장팀까지 모두 작업을 멈추고 왔습니다. 본부장도 도착했습니다. 시작하죠. 본부장의 한마디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 179번째, 연료 분사 시스템 개선형, 1500마력 도전을 시작합니다. 민호가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0마력, 200마력, 500마력. 모니터에 표시되는 출력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800마력. 냉각수 온도 85도, 정상 범위입니다. 900마력. 진동 수치 정상, 연료 분사 안정적입니다. 1000마력. 순간 테스트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000마력. 그동안 몇 번을 실패했던 벽이었습니다. 1100마력. 냉각수 온도 95도, 아직 안정권입니다. 1200마력. 이전 시험에서는 여기서 폭발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온도 게이지, 압력 게이지, 진동 센서, 모든 수치가 녹색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1300마력. 부장님, 온도가 안정적입니다. 연료가 완전 연소되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1400마력.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옆에 선 본부장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1500마력. 돌파. 1500마력 돌파했습니다. 순간 테스트장이 폭발했습니다. 함성이, 환호가, 울음이 뒤섞였습니다. 온도 유지, 압력 정상, 진동 정상, 완벽합니다. 엔진은 1500마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1분, 2분, 3분. 5분이 지나도 어떤 이상 징후도 없었습니다. 민호가 헬멧을 벗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압박과 불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본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태성이. 본부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1500마력 엔진을 KAAV2 차체에 장착하는 작업. 테스트베드가 아닌 실제 차량에서 작동해야 했습니다. 차체 장착 완료했습니다. 지상 주행 테스트 시작합니다.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35톤 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30km, 50km, 70km, 90km, 100km, 지상 최고 속도 100km 달성. 목표는 70km였는데 100km를 찍었습니다. 1500마력의 힘이었습니다. 수상 테스트 준비.
차체가 물속으로 진입했습니다. 35톤이 물에 뜨는 순간 저는 또다시 숨을 멈췄습니다. 프로펠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5km, 10km, 15km. 6개월 전 첫 시험 때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속 20km, 목표 달성. 하지만 속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25km, 28km, 30km, 수상 속도 30km, 목표치 150% 달성했습니다. 테스트장이 또 한 번 폭발했습니다. 목표는 20km였는데 30km를 달성한 겁니다. 미국 AAV7의 13km보다 2.3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전 팀원이 모인 자리에서 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본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20% 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해냈습니다. 미국이 50년간 525마력에서 못 넘어섰는데 여러분은 3년 만에 1500마력을 만들었습니다. 본부장이 민호를 봤습니다. 이민호 팀장, 1500마력을 처음 말했을 때 솔직히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았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혼자는 못했습니다. 부장님과 팀원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본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김태성 부장,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이 프로젝트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 최종 성능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방사청, 해병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KAAV2는 모든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최종 시험 결과 지상 최고 속도 100km 목표 70km, 수상 최고 속도 30km 목표 20km, 항속 거리 450km 목표 400km, 무장 40mm CTA 무인 포탑 정상 작동, 방어 K2금 능동 방어 체계 정상 작동, 탑승 인원 해병 21명 승무원 3명. 모든 항목에서 설계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대단합니다. 국산 1500마력 엔진이 이렇게까지. 방사청 PD 박철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IOC 검증은 2024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이 정도 성능이면 통과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박 PD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동남아 3개국에서 이미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AAV7 퇴역 소식에 모두 대체 장비를 찾고 있거든요. 2023년 미국 해병대가 AAV7을 공식 퇴역시켰습니다. 50년 운용의 끝이었습니다. 같은 해 대한민국의 KAAV2는 IOC 검증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KAAV2 개발성과 중량 35톤, 출력 1500마력 국산 엔진 개발 성공, 지상 속도 100km, 수상 속도 30km 세계 최고 수준, 무장 40mm CTA 무인 포탑, 방어 K2금 능동 방어 체계. 2025년 현재 KAAV2는 마지막 IOC 검증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2030년대 초반 대한민국 해병대에 본격 배치될 예정입니다. 민호는 33세에 차세대 장갑차 개발 책임자가 됐습니다. 1500마력 엔진 개발 성공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본부장이 퇴임한 뒤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방산 개발 총괄 임원으로서 차세대 프로젝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퇴임식에서 본부장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KAAV2로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포기한 기술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불가능을 깼습니다. 얼마 전 민호와 함께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KAAV2 시제 차량이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테스트였습니다. 30km 속도로 파도를 가르며 해안으로 돌진하는 모습은 여전히 장관이었습니다. 부장님, 7년 전 생각나시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면접 때 당신이 1500마력 가능하다고 했을 때. 네, 부장님이 위험하다는 표정 짓던 거 기억나요. 실제로 위험했잖아요. 7번이나 폭발했는데. 그래도 해냈잖아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바다 위를 달리는 KAAV2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 해병대가 50년간 운용하다가 포기한 그 자리. 525마력의 한계를 넘지 못해 결국 퇴역시킨 그 자리. 그 자리에 곧
대한민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1500마력 엔진을 단 35톤 상륙장갑차. 미국이 30년 걸려도 못 넘은 600마력의 벽을 3년 만에 뛰어넘은 기술. 엔진이 폭발한 그날, 무릎을 꿇으며 생각했습니다. 끝났다고? 하지만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47명의 엔지니어가 3년간 밤을 새우고 178번 실패하고 7번 폭발하면서 만든 기적. 그 기적의 이름은 KAAV2. 2030년 그 기적이 대한민국 해병대와 함께 실전에 나섭니다.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보유하게 될 미국도 포기한 기술과 함께 지금까지 미국이 50년 만에 포기한 기술을 대한민국이 3년 만에 완성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7번의 폭발과 178번의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47명의 엔지니어들. 그들이 만든 1500마력 국산 엔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대한민국 방산의 자립을 증명한 상징입니다. 2030년 KAAV2가 대한민국 해병대와 함께 바다를 달리는 그날, 우리는 또 한 번의 불가능을 깼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